고려왕 조실록 제5대 경종. 휘는 주. 자는 장민. 광종의 장남. 어머니는 대모광후 황보씨. 비는 대종 욱의 딸 헌해왕후와 헌정왕후 두 자매이다. 955년에 태자에 책봉되고 즉위하여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뒤에 정치를 등한히 하고 음탕한 생활에 빠져 소인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군자를 멀리하였다. 경종의 즉위와 대화합 정치의 시작. 광종의 제1비 대모광후 황보씨 소생인 왕주는 955년 9월에 태어나 965년 11세의 어린 나이에 왕태자로 책봉되었다. 차남 효화태자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외아들로 성장한 그는 광종 치세의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은 것을 목격하며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살아야 했다. 975년 광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고려의 제5대 임금 경종으로 즉위하게 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경종이 성장했던 시절은 잔혹한 권력 투쟁과 공포 정치의 시기였다. 부왕 광종이 수많은 호족들을 숙청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최측근과 친족까지도 제거하는 모습을 목도하며 경종은 어린 나이에 깊은 공포와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광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그를 보필하며 큰 공을 세운 박수경의 죽음, 해종의 아들 홍화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의 죽음은 경종에게 왕권 유지의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더 나아가 광종은 자신의 부인 대모광후와 유일한 아들인 경종에게조차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글거리는 부왕의 눈빛과 날카로운 호통은 어린 경종에게 그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경종은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는 결국 광종의 뒤를 이어 고려의 5번째 임금으로 등극하며 자신의 통치 시대를 시작하였다. 경종의 즉위는 고려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부왕 광종의 공포 정치의 상징인 임시 감옥들을 허물었고 대사면령을 내려 광종 치세에서 탄압받았던 신하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또한 과거 광종에게 올라왔던 참소의 글들을 모두 태워버리며 권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포와 숙청이 아닌 대화합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광종 시기에 수많은 호족과 공신들이 숙청되며 지방 호족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항보다는 생존에만 몰두해야 했다. 경종은 이 같은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구상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호족 세력을 다시금 국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호족 중 왕선을 재상에 해당하는 집정에 임명한 것이다. 이는 광종의 공포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전국 운영 방식을 통해 호족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경종의 이러한 정치는 부왕 광종이 강화해둔 탄탄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광종이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며 중앙 집권적 체제를 구축한 덕분에 경종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다 안정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물려받았다. 그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했다. 숙청과 권력 다툼 대신 경종은 화합과 협력을 통해 고려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다. 경종의 초기 행보는 광종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호족 세력을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억눌렸던 신하들에게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며 경종은 고려의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는 피를 흘리며 권력을 쥐었던 부왕 광종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와 화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험이었다. 경종의 즉위와 초기 정책은 고려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광종의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화합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시작한 경종의 통치는 중앙 집권적 체제와 호족들의 협력 구조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첫걸음으로 역사에 남아있다. 그의 시대는 비록 짧았으나 공포 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려는 그의 의지는 고려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종의 통치와 복수국의 끝,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 경종은 즉위 초기부터 대화합의 정치를 통해 부왕 광종 시절의 공포와 숙청 정치를 넘어서고자 했다.
그는 광종의 철권 통치로 인해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합의 시도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문제가 결국 그의 통치 초기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경종 재위 기간 초기의 왕선은 광종 시절 희생된 호족들의 원한에 대해 언급하며 억울한 사람들이 복수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복이 주인을 참소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빌미로 해코지를 벌이던 생지옥을 끝내야 하며 이제 억울한 자들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왕선의 논리는 과거 광종의 숙청으로 피해를 입은 세력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복수국의 서막을 열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다. 경종은 이러한 논리에 이끌려 왕선의 제안을 허용했으나 이는 고려 내부에서 끔찍한 복수의 향연을 불러오고 말았다. 복수의 광풍이 몰아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왕선 자신이 복수라는 명분으로 태조의 아들 효성태자와 원영태자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국이 아니라 왕족의 일부를 호족 세력이 징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경종은 이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왕선을 귀양 보내고 복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고려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제어했으나 이미 한 차례의 피바람이 몰아친 뒤였다. 경종은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좌우 집정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왕권의 균형을 유지하며 군주의 권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종은 왕권 강화와 함께 새로운 통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토지개혁이라는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토지는 경제력과 권력의 원천으로 이를 개혁하는 것은 항상 민감하고 위험한 사안이었다. 잘못 처리하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컸다. 그러나 경종은 광종이 다져놓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권을 기반으로 전시과 제도를 공포하며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전시과는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금 징수 조건의 전지와 땔감을 공납받는 시지를 수조지로 배분하는 방식을 포함하였다. 특히 이 제도의 독특한 점은 토지 분배 기준에 관품 외에 인품을 추가한 것이었다. 이는 기존 호족 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신진 관료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품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기존 호족 공신들이 모든 혜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경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품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전시과 제도는 기존의 호족 세력을 포용하면서도 신진 관료들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고려 초기 권력 구조에서 호족과 중앙 집권 세력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경종의 통치는 광종의 피로 점철된 공포 정치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그의 초기 치세는 복수국과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하였다. 전시과의 시행과 좌우 집정제의 도입은 고려를 점차 안정기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광종 시절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경종의 통치와 몰락 그리고 왕권 승계. 경종은 안정기를 맞아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탄탄히 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그는 진사시를 통해 신진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며 이들을 호족 공신들과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꿈나무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종 혼자만의 바람에 불과했다. 광종의 혹독한 숙청 시기를 견딘 호족들은 경종대에 이르러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는 듯 했지만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 속에서 결국 임금의 신하로 전락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의 강력한 권세가 단순히 화합의 정치라는 이름 아래 억눌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 불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종은 호족들의 불온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신진 관료들을 통해 호족 세력을 견제하려 했지만 그는 그 정도로는 호족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략가로 알려진 최지몽을 불러들였다. 최지몽은 태조의 꿈을 해석하여 왕건이 제왕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고, 해종 때는 왕규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차리며 임금을 구해낸 경험이 있는 뛰어난 예언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러나 그는 광종 시절 술주정으로 인해 광종의 분노를 사면서 중앙정치에서 쫓겨난 채 외방의 작은 고을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경종이 최지몽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은 당시 호족들의 반란 움직임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밤 별자리를 관찰하던 최지몽은 경종의 침소로 급히 달려갔다. 그는 황제의 좌를 침범하는 별자리가 나타났다고 경종에게 보고하며, 이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닌 왕권에 도전할 반역 음모를 암시한다고 경고했다. 최지몽은 이어 유력 호족인 왕승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왕승은 당시 권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호족으로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경종은 부왕 광종 시절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떠올리며 이를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반역을 꿈꾸는 왕승을 군사를 동원해 제거하고 말았다. 이는 그가 철권 정치를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권력 다툼 앞에서는 피해 숙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종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정사를 등한시하고 술과 여색에 탐닉하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바둑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그가 국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에너지를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981년 6월 병에 걸린 경종은 보위를 동생인 계령군 성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도 장자의 왕위 승계가 통상적이었으나 임금의 친아들이 너무 어리거나 통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왕가의 친족 중 유능한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종의 경우도 아들이 2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위 승계가 불가능했으며 결국 손아래 처남이었던 성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장자 승계 원칙이 확립되고 왕자가 어린 경우 수렴청정을 통해 정사를 운영하는 전통이 정착되었다. 경종의 통치는 광종의 철권 정치에서 벗어나 화합의 정치를 추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호족들의 반발과 복수심 그리고 권력의 갈등에 휘말리며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으나 현실은 복잡한 권력 구조와 반란의 위험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경종의 치세는 단순히 광종의 시대를 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험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실패와 도전은 후대의 고려, 왕권과 호족 세력의 균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의 시대는 짧았지만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의 시도는 고려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